원주각이 뭐였냐면은 원의 그 둘레 원주의 기준을 두 개를 잡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기준과 중심 사이에 이루는 각을 중심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기준 이외에 다른 점을 잡아서 다른 점과 이루는 각을 원주각이라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A, B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P를 잡았을 때 원주각이 이렇게 생기겠고, 그다음에 원주각의 모양식으로 조금 못생길 수 있는데 A, B의 안쪽에 이렇게 원주각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화살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선 요약을 하면 중심각이랑 원주각의 관계는 중심각을 절반을 하면 나오겠죠. 그거는 지난 시간에 증명을 해줬고, 원주각이 이렇게 중심각을 풀릴 때랑 하나를 걸칠 때랑 이렇게 완전히 엇갈렸을 때의 상황을 비교해서 지난 시간에 보여줬었어요. 원주각이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화살표가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요 중심각에 대한 절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 누가 피자 하나 훔쳐먹은 모양이죠. 이게 이제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였고, 가장 핵심인 상황이 그 원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 자, 그리고 이제 원주각은 어떤 성격이 있었냐면은 절반이 되는 거 이외에 내가 A, B를 기준으로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른 쪽에서 P 다시를 잡더라도 여기 있는 원주각이 여기 있는 원주각이랑 똑같은 이런 성격이 있어요. 위치가 어디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A, B 바깥에 있다면요.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거는 다르겠죠? 왜냐면 중심각이 바뀌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현재 원주각은 원주각끼리 같다. APB랑 AP'B랑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떤 성질이 있냐면, 한 가지 일단 조금 주입식으로 받아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삼각형 중에서 원 위에 있지 않은 삼각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세 개의 점은 무조건 원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점이 하나가 더 찍힐 수가 있는데 원 밖에 찍힐 수도 있고요. 원 위에 찍힐 수도 있고요. 원 안에 찍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 위에 찍히게 될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썼던 원주각이 같은 관계가 사용이 가능하고, 원 밖에 찍히게 될 경우에는 더 뾰족해지죠. 각이 더 작아지거든요. 작아진 과정도 지난 시간에 영상에 있었고, 안쪽에 있으면 각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세 개의 점을 기준으로 네 번째 점이 그 원 위에 올라올 요건이 바로 네 번째 점에서 생기는 그 원주각이 이렇게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한 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었다. 이것만 문제를 하나만 같이 보시고 이제 오늘 배울 거 넘어가거든요. 여기 확인 9번인데 A, B, C, D 네 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지 않은 걸 찾고 싶대. 확인 9번이에요. 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세점 A, B, C는 삼각형을 구성한다면 무조건 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D가 추가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자, 그래서 D가 한 원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게 성립이 돼야 된다? 그 원주각이 성립이 돼야 된다. 요거를 보면 되는 거야. 자, 여기가 몇 도일까요? 힌트는 그 여기가 이제 110도가 되는데 한 외곽에 성질했었죠. 자,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더하면은 180도가 되어야 되는 관계야. 근데 이렇게 삼각도 180도니까 여기가 1 더하기 2, 다시 말해서 두 내각을 더하면 나머지 한 내각에 대한 외곽과 이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50하고 여기 하얀색을 더하면 110이 되니까 얘가 6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때요? BC를 내가 호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60도, 60도 원주각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D도 한 원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같은 논리로 다섯 개를 봐볼게요. 자, 여기가 80일 때 여기는 몇 도일까? 80이랑 파란색이랑 더해서 110이 나와야 되죠. 여기가 30도거든요. 자, 그럼 또 내가 BC를 현으로 하고 그걸 이제 품는 호에 대해서
30도 30도 원주각이 같게 성립이 되죠. 그래서 D 너도 우리 위의 원의 합류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깜빡해.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을 보시면 잘렸냐? 음. 자, 3번에 이제 또 같은 원리로 여기가 75, 45니까 삼각형의 내각이 여기 저게 되기 위해서 여기 몇 도여야 되죠? 60도가 돼야 되죠. 또 성립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여기서도 45랑 얘랑 만나서 그 85가 돼야 되니까 얘가 40이죠. 우리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40도고 45도니까 한 원 위에 있지 않은 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질문. D는 ABC가 한 원 위에 있을 때 D는 원의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원 위에 있을까? 자, 그래서 퀴즈 냈을 때 두 개를 먼저 달성한 사람한테 콜라 드리겠습니다. 콜라는 시원하지 않아요. 네, 여기 냉장 능력이 없어서. 자, D의 위치를 말해주세요. 이걸 몰라서라기보다는 지금 답변을 하기가 좀 그시기하죠? 자, 그래서 막 선생님 저해갖고 말하는 게 좀 껄끄러우면은 조용히 A까지 적어서 이렇게 골든벨 형식으로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이게 원 안에 있죠. 왜냐면 40도보다 더 작잖아. 그래서 안에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죠? 알면서 조용히 들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 요거까지 얘기하고 갈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점이 하나가 합류가 돼서 그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다뤘던 상황은 원 위에 삼각형이 있던 건데 원 위에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B가 여기 A, B, C 위에 있는 원에 합류를 했으니까 이렇게 원주각을 그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원주각을 그었을 때 이렇게 당연히 같은 게 성립이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안 보. 여기도 여기가 x일 때 이렇게도 x로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얘를 저걸로. 자, 그렇게 방금 배운 거 한번 실행해 보는 거야. 여기가 삼각형이면 여기도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네모면 여기도 네모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됐다. 자,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얼마죠? 360도죠. 360도가 동그라미 2개, 네모 2개, 삼각형 2개, 네모, 삼각형 x, 그거의 2배래. x의 2배니까 얘네는 18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180도가 돼야 돼요. 이거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 내가 여기다 원의 중심을 찍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 자, 그러면은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는 원주각이 중심각 관계에 의해서 2알파가 되겠죠. 여기를 내가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2베타가 될 거야. 근데 이 알파 베타가 한 바퀴죠. 360도죠. 그래서 사각형이 내접할 때 되게 중요한 성질. 내접 사각형에서 두 대각의 합이 항상 얼마다? 180이다. 이거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자, 정리해 주실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안쪽에 있어서 내각인데 얘하고 더해서 180도가 되는 관계죠. 근데 얘하고 얘도요 180도가 되는 관계거든요. 왜냐면 편각이니까.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사각형이 그 원에 내접하는 상황이라면 두 대각의 합이 180이다. 그 다음에 네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 각에 대한 네 대각의 크기가 같다. 바꿔 말해서 네 대각의 크기가 같고 또는 저기 두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되면 그게 이제 두 쌍이 이루어지면 원에 또 내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감마 플러스 이제 델타가 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도 180이고 감마 더하기 델타도 180 이 두 개가 있으면 역시 또 그 원이 그 사각형이 내접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접하면 이거 두 개를 만족시키는 거고. 선생님, 이렇게 갈 때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있으면 내가 하나만 있어도 성립이 될까? 180도가 되는 관계를 내가 일부러 BD를 이렇게 삐져나가게 한 다음에 조금 하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구나. 하나만 있어도 성립이 돼요.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되게 되면 다 나가 둔각이 되니까. 그래서 내접하면 내대각의 크기가 같다.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오늘 원의 거의 마지막 몇 개의 주제를 다뤄볼 건데, 자, 페이지 100페이지 표 보시죠. 자, 여기서 주인공은 현이랑 그리고 접선이 주인공이야. 접선. 자, 접선이 어떤 선이었죠? 원하고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그 접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관통하는 현이랑은 다르고 한 점에서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거 이런 게 접선이었어요. 그 접선이랑 그다음에 현은 원을 관통하고 가는 과정에서 잘리는 이 선분의 현이라고 했어. 근데 얘랑 같다라는 걸 보여줄 거야. 자, 이거 좀 그림 관계가 좀 어렵죠. 자, 여기 잠깐만 집중해봐. 제일 집중해야 될 포인트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 별표는 그 현을 품고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과 같다. 요거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야. 자, 다시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현을 품고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과 같다. 이게 지금 한 10분 동안 이야기할 메인이야. 자, 그게 왜 같은지는 이제 아래 그림에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현이 이렇게 지름일 때, 그러니까 현과 접선이 우리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분류를 해볼 거예요. 현하고 접선이 주인공이죠. 현하고 접선이 이렇게 수직일 때 해볼 거고, 그 다음에 현하고 접선 사이의 관계가 90도일 때 해봤으니까 예각일 때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얘네가 둔각일 때 이렇게 세 가지에 걸쳐서 해볼게요. 약간 모든 경우를 다 하는 거죠. 직각일 때, 직각보다 작을 때, 클 때. 자, 먼저 직각일 때는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앞으로 2, 3번의 기준이 되는데, 자,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이 선은 접선하고 수직하다라는 성격이 있어요. 이거는 수직하지 않으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60도나 다른 각도가 돼버리면 여기가 그만큼 각도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관통하게 돼요. 만약에 여기 있는 각도가 작아지고 여기가 커지게 되면 이렇게 관통하게 되겠죠. 근데 관통하는 건 접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접선에서 기억해 줘야 될 성질이 접점과 중심을 연결한 그 선분이 수직이에요. 누구랑? 접선이랑.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접선의 성질이야. 그래서 나중에 사법 퀴즈로 물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왜 수직일까요? 자, 얘가 수직인 이유. 두 번째 퀴즈. 이렇게 참여율이 떨어져서야.
자, 얘가 왜 수직일까요? 힌트는 지난 시간에 외운 내용인데. 자, 답변이 없을 것 같으므로. 여기가 180도죠, 지름. 180도의 절반이니까. 무슨가? 원주각이니까. 얘하고 얘가 기준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외접원의 중심, 외심의 위치가 빗변의 중점 위에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 얘하고 같은 거 확인됐죠? 근데 뭐하고 뭐하고 같다? 벌써 까먹었죠? 자, 현이 기준이라고 했어.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 90도는 현을 품고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과 같다. 자, 지금 내가 이거 말한 거를 무슨 기독교 그 예배 시간에 그거 주문 외우듯이 내가 계속 오늘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거 90도일 때는 지금 입증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각 케이스로 가볼게요. 요 그림 이렇게. 자, 방금 네네네. 근데 먹을 시간이 없는데 계속 영광이다. 네네. 방 밥을 수업을 해야 됩니다. 어, 아, 아니. 저그 수업을 제 식사로 세울 수가 없어요.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냉면 따위 굴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90도고 여기 90도인 거 방금 확인됐잖아. 자, 근데 이렇게 얘가 예각인 케이스야, 지금. 그쵸? 자, 얘를 동그라미라고 잡아볼게. 자, 그러면은 이 호에 대해서 여기가 원주각이고 원주각이니까 여기도 동그라미죠. 자, 그러면 90도에서 동그라미를 뺀 게 요각이었어요. 별표. 90도에서 동그라미를 뺀 게 요각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별표하고 별표가 같은 게 입증이 되죠? 똑같은 90에서 똑같은 동그라미를 뺐어. 똑같은 90에 똑같은 동그라미를 뺐어. 그렇게. 자, 그래서 예각일 때도 역시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둔각일 때 봐볼게요. 음. 자, 90도인 거는 아까 첫 번째에 우리가 밝혔어요. 이렇게 90도인 거. 자, 이번에는 그 삐져나간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잡아볼게요. 그럼 요 호에 대해서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죠. 자, 90도에서 동그라미를 더한 게 이거는 모양이 좀 낯설다, 그지?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 자, 근데 그 현을 품고 있는 요 호에 대한 원주각 같은 거예요. 자, 이건 좀 모양이 좀 뚱땡이 같고 막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계속 똑같은 스토리로 적용을 먼저 해볼게. 뒤에 이게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은 앞에 우리 되게 많이 원주각도 배우고 현도 배우고 뭐 현이 길이가 같으면 거리가 같다 막 이런 게 다 누적돼서 지금 점점 이렇게 쌓여가는 거거든. 그래서 가만 그게 뭐였지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러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볼게요. 자, 이거 1번 문제야. 자, BAT의 크기를 구하세요. 자, 이놈 크기 구하는 거거든? 자, 근데 얘가 112도래. 자, 이 앞에 봐주세요. 앞에 봐주세요. 자, 112도의 절반이 몇 도야? 56도죠. 그 56도라는 원주각이랑 여기랑 같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 56도 바로 나오는. 자, 왜 그런 거야? 자, 질릴 때까지. 이 현이 기준이야.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그렇지 않죠? 자, 이번에. 자, 그림에서 다 나와 있죠? 얘 구하는 거야. 자, 이거는, 자,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앞에 거보다 조금 복잡해. 여기 50도가, 여기 50도죠? 누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야.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50도는 되시겠죠? 50도 안 되는 사람 없지?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뭐 말을 못하겠죠. 자, 이거 110에, 자, 여기 몇 도일까요? 이거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퀴즈. 이거 얘기해 주세요. 자, 이거는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몇 도죠? 70도 정답. 왜 70도죠? 그치.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 되는 관계. 좋아. 어, 하나만 더 맞추거나 아니면은 다른 정답자가 없으면은 우승 후보. 얘가 60도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 요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XY 구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잠깐만. X 더하기 Y는 아니겠지? 아, 잠깐만요. 구하는 게 각각 구하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힌트는 얘가 지름이네. 자, 우리 원주각 배울 때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 원주각이 주어졌는데 걔를 조금 더 야무지게 쓰는 방법이 한 변을 지름에 걸치는 방법이 있었죠. 자, 죽으면 안 돼. 자, 지름에 걸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지름에 걸쳐져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일단 90도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가 90도면은 158도니까 22도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x가 22도로 나오게 되죠. 왜냐? 이 하얀색 현의 기준으로 현과 접선이 이루는 22도가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22도 여기까지 되겠죠. 아, 저기가 22도면 여기가 몇 도야? 68도겠죠. 둘이 더해서 90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한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22하고 y하고 더해서 68이 되면은 y는 46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자, 얘는 조금 어려웠죠. 첫 번째 어려웠던 이유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여기 90도로 판단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 22도, 22도는 조금 쉽게 나오고요. 절차가 조금 복잡했죠. 다른 문제보다. 자, 그러면은 대충 뭔지 알았죠. 이거를 사용해서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을 볼 건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소재. 자, 요거예요. 자, 요 그림인데 자, 원하고 원이 접하고 있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접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공통접선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이 접점을 여기라고 했을 때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여기가 1번일 때 여기도 1번 이렇게 되죠. 근데 1번이랑 1번이랑 막곡지각이죠. 그래서 여기가 1번이면 여기도 1번이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엇각 관계죠. 자, 우리 엇각 뭐였지? 엇각 동위각 이런 애들 있었죠. 어떤 평행선이 있어요. 이렇게. 평행한 관계를 아직 모른다라고 해볼게. 그냥 나란한 선이라고 해볼게. 적당히 나란한 선. 그 다음에 걔네를 가로지르는 이런 사선이 있어요. 어. 자, 일단 첫 번째. 막곡지각은요, 무조건 같아요. 마주보는 거. 왜 무조건 같냐면은, 내가 여기를 별표라고 해볼게. 하얀색이 직선이니까 2하고 별표는 만나서 180이 되는 관계. 노란색이 직선이니까 2하고 별표는 만나서 180이 되는 관계.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별 입장에서는 2가 180을 만드는 관계인데 얘하고 180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곡지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평행 이런 거 상관없이 같은 게 막곡지각이야. 그래서 1하고 2가 같을 때가 바로 이제 요 A랑 B가 평행할 때인데 억각이 같을 때 억각 자체는 평행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는 가능해요. 근데 그게 억각이 같을 때가 이제 평행할 때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볼게. 어. 그래서 이걸 갖고 여기로 넘어오면은 이 사선에 대해서 요 나라는 선이 억각이 같은 게 입증이 되었으므로 평행 자격을 획득했다 이런 스토리거든. 아,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서 죽으면 안 돼. 어. 자, 왜 평행일 때 이게 이제 같은 게 성립이 되느냐? 이렇게 어, 뭐야? 평행일 때 1하고 2가 같은 이유. 잠깐만요, 여러분. 다시 말했어. 이거 어떻게 보였지? 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죠. 얘가 보조선을 그었을 때, 어, 잠깐만요.
동의각을 같으면, 아, 동의각. 어, 잠깐만요. 자, 10초만. 이거 지금 어떻게 썼지? 누가 썼을 때. 음, 자, 동의각. 일단 동의각이랑 억각의 먼저부터 얘기를 해줘 볼게. 자, 동의각은요. 자, 얘 이름을 뭐라고 했어, 내가? 얘를 사선이라고 했고, 자, 얘를 나란한 선이라고 했어, 둘이. 나란한 선. 1번하고 2번은 여기서 얘를 이 다시라고 할게. 1번하고 2번은 얘네들의 관계를 동위각이라고 하거든. 자, 나란한 선의 위쪽, 그 다음에 나란한 선의 위쪽, 사선의 아래쪽, 사선의 아래쪽. 그 둘을 표현하는 위치 관계가 똑같죠. 그래서 동위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억각은 잘 봐봐. 얘하고 1하고 2는 2-는 억각이죠. 1하고 2-는. 얘를 억각이라고 부르는데, 나란한 선의 위쪽, 나란한 선의 아래쪽, 사선의 위쪽, 사선의 아래쪽 다 다르죠. 그래서 1하고 2-를 이제 억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억각끼리 같고 동의각끼리 같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저 나란한 선이 평행선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나란한 선이 평행선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요거를 조금 있다가 이거에 대해서 좀 보여줄게. 지금 바로 당장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그거를 생략하고 여기서부터 보면은, 보세요. 그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은 억각인데 방금 내가 배운 그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의 성질에 의해서 두 개 같음을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라는 거야. 자, 그림이 조금 어려운데, 자, 다시 말해서, 자, 접선이 포인트야. 접점이. 저 접점에서 이렇게 두 원으로 현을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 현이 되게끔, 이렇게 얘 현이 되게끔, X자로. 그때 만나는 두 점을 연결한 두 선이 무조건 평행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고 난 결과도 그거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 2 더하기 2 더하기 2인 거를 이해를 했지만 우리는 2, 3을 6이라고 외우는 것처럼, 더워서 너무 졸리죠. 자, 이게 내접하는 상황도 마찬가지. 내접하는 상황도, 내접하는 경우는 이제 한쪽 원이 더 큰 경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그림으로. 자, 그래서 여기가 접점이죠. 접점인데, 어, 자, 똑같이 접점에서 내가 선을 길게 뻗어서 두 원에 다 이렇게 현을 만들어 줬어요. 또 접점에서 뻗어서 현을 두 개 만들어 줬어요. 그때 그 만나는 두 점을 연결한 두 개가 평행하다. 그러니까 말하는 스토리 라인이 1번이랑 똑같아요. 얘하고 평행이라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입증이 됐으니까. 왜 입증이 됐어요? 얘를 내가 1번이라고 하면 여기도 1번이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그 2번이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2번이죠. 근데 지금 얘 입장에서도 얘가 2번이니까 얘가 2번이고 얘가 1번이니까 동의각이 같은 게 형성이 되죠. 방금은 억각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게 문제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게 돼요. 문제 봐볼게. 4번을 이따가 볼게요. 이렇게 말이죠. 자, 두 원이 접하고 있죠. 여기 접점 생겼죠? 그 접점에서 이렇게 선 길게 그어서 두 개 현 만들어줬을 때 얘하고 얘가 평행이라고. 평행이니까 여기 55도 억각, 60 억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얘는 몇 도겠어? 여기 65도, 65도 이렇게. 자, 저걸 통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입증이 끝났으니까. 수학에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증명이 됐으면 된 거를 통째로 받아들이셔야 되거든. 자, 이거 보세요. 내접하는 상황이죠? 내접할 때, 자, 포인트가 이거야. 여기, 접점.
접점에서 선 길게 뻗어서 이렇게 같은 직선에 있는 현 두 개 만들어 줬죠. 그래서 x가 여기면 여기가 72. 72, 72, 76, 76 이렇게 된다고요. 평행이니까. 자,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이거를 매번 y가 요거랑 같고 요거랑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통째로 받아들이셔야 돼. 결국에 입증이 끝나면. 자, 그게 이제 오늘 할 내용 중에 거의 절반 이상 한 건데 아까 빠스린 4번 봐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그림이야? 그 내심이죠, 내심. 내접원. 그래서 우리 원이 외접하는 상황을 많이 다뤘었고 내접하는 상황도 지금 다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우리가 언제 봤냐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내심할 때 봤었죠. 내심할 때도 봤었고 우리 또 어떨 때 봤었냐면은 자, 이두 번째 퀴즈. 우리 언제 이 그림을 또 봤을까? 최근에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알아가 맞추면은 우승 확정이고 정답자가 없어도 우승 잠정이고. 자, 이 그림을 또 언제 봤을까요? 두 글자. 어, 어? 외심은 이게 외심이고. 어. 자, 이 그림이 최근이에요, 최근. 아, 이 그림 뭔가 보이는데 힌트는 직각삼각형과 관련이 있었던. 기억 안 나? 두 글자, 두 글자. 뭐 글자 수가 달라도 결이 맞으면 정답이라 할게요. 내가 근데 100% 내가 얘들아 이거였잖아 하면 이 소리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더 시간 주는 거거든. 아, 이 그림 어디서 봤더라? 처음 보는데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봤어요? 지난주. 멀지도 않아. 지난주요, 지난주. 딱 한 20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없으면은 정답 공개로 갈게요. 그 냉장고에서 왜 그 컴프레셔 그 냉기를 뿜어내는 바로 입구에다가 캔콜라를 딱 두고서 한 3시간만 두고 먹으면 이제 관행가 콜라 아시죠? 시원하게 그거 먹으면서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 또 기분 좋게. 자, 자, 정답 공개할게요. 접선이요, 접선. 뭔가 접선. 밖에서 원에다가 이렇게 접선 걸었을 때 이렇게 접선 복사되는 거 하셨잖아. 접선이 그 길이가 같은 게 이유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합동 두 개 했었잖아요. 어, 그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런 그림을 주고서 내심 쓰는 거야, 외심 쓰는 거야, 접선 쓰는 거야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주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조건으로 주는 그 그림을 갖고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도형에서. 어? 외접원이 나왔다? 내가 외접원이란 소재를 이용했던 개념이 뭐가 있었지? 외심이랑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뭐 사인 법칙이랑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그림 자체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 어. 자, 가죠. 그러니까 이거 뭐 x 구하는 거지 문제가? 어. 자,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자, 여기가 x인 거 맞나요? 이 현에 대한 원주각, 현과 접선의 이분은 각. 근데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요거 x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다음에 58이랑 70도 하면은 저기 128도인데 여기 52도죠. 그럼 x 구하셨죠? 180저 뺀 다음에 나누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게 저렇게 다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 다 풀어봤고요. 와, 그 다음에 이제 통계다. 그래서 오늘 진도를 끝마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이제 앞에서부터 또 다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나가면서 슬슬 이제 고등수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할 거예요. 그 일단은 여러분들 숙제를 좀 많이 내주기 위해서 지금 진도를 빨리 나간 거지, 여러분들이 막 다 마스터했다라고 생각은 안 해. 그래서, 아, 그럼 일단 확인 체크 풀어보실게요. 확인 체크 풀고 계시면 내가 일단 그거를 알려주도록 할게. 중학교 1학년 과정인데, 자, 여기 AB가 평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사선이야. 얘하고 얘하고 막곡지각은 항상 그 까다로운 요건 없이 같다라고 했죠? 이렇게. 자, 평행이면은 이렇게 두 개의 동시에 수직인 이런 걸 그을 수가 있어. 그럼 얘가 사다리꼴이 되잖아.
얘를 별표라고 쓸 때 1하고 별표는 180도가 되는 관계죠. 근데 2하고 별표도 이 사각형의 내각의 성질에 의해서 180도가 되는 관계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둘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면은 자, 평행이면은 그 1하고 2하고 같은 거 지금 증명이 됐죠? 근데 이제 1하고 2하고 같을 때 얘가 평행인 거를 이걸 해볼게. 1번 한 거고요. 2번. 1번하고 2번 같을 때 이걸 평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역시 그 반대 과정이 되는데, 자, 1하고 2하고 같아서 얘를 1이라고 표시해 볼게요. 얘하고 이렇게 별이라고 표시를 하면은, 자, 얘가 막국주의니까 여기도 1,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1하고 2하고 같을 때 평행인지. 자, 얘는 지금 보여줬고요. 또, 1하고 2하고 같을 때, 얘가 평행인지를 보여주는 거. 평행인 걸 보이려면 뭘 보여야 되냐면, 얘의 공통 수직선이 존재하는 거. 일단 평행이면 저거. 그리고 1. 평행이면 공통 수직선. 1하고 2하고 같으면 요렇게가 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얘도 수선이고, 그리고 아래 거 조금 더 생각해 볼게. 풀어보세요. 질문이 좀 많이 나왔던 문제들을 먼저 위주로 봐주면 확인 체크 2번에 요거. 자, 요거 봐주실게요. 요거 같이 한번 해보면, 자, 먼저 요 현 AD에 대해서 70도에 대한 원주각이 X가 되죠. 그래서 X가 70이 나오는 거는 아마 다들 잘 해주셨을 거라고 믿어. 자, 그러면 여기가 70이니까 둘이가 145도가 돼서 여기가 35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이 질문이 들어오더라고. 세 명의 친구 정도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자, 이 삼각형 관점에서 봐보세요. 이 삼각형 관점에서 y하고 60하고 더하면 여기 105도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y가 45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을 보면 너무 쉬운데 안 보일 때는 진짜 안 보이죠. 한 외곽의 성질이 저렇게 있구나 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두 개 정도 더 가보면 요거도 질문 많이 나왔는데, 내가 아는 것 중에서 같이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면 돼. 자, 요거는 아까 내가 퀴즈 냈던 거죠. 접선 이렇게 다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꼬투리가 싹 다 이등변 삼각형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180에서 60이 빼면은 118도인가? 50도죠? 여기가 맞죠? 여기가 111도죠. 111도면 얘는 몇 도니? 69도인가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69도. 여기 나오겠죠? 몇 도일까? 120, 138도, 42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42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거랑 개념이 혼합이 된 거.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래서 접점을 중심으로 편을 쫙 그었을 때 그 끝에서 생성되는 요 얘네가 무조건 평행하다.
접선에서 직선을 그었을 때 끝에서 만나는 두 점에 의한 선분 두 개가 평행하다. 봐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수학 하에서 저기 중산 하에서 가장 어렵던 단위 바로 원이었어요. 삼각비보다 원이 어려웠어. 그래서 그 뭐야? 7분인데 40분쯤에 끝내줄게요. 쉬었다가 트레이닝 하고 가시고. 원이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3단원이 통기고 그 다음에 2단원이 이제 원이었고요. 1단원이 삼각비였는데 삼각비 뭐 잘 하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잘 못하셔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나와요. 원에서. 네. 원? 고등학교 때까지 안 나와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금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원 배운 거지, 원주가 뭐지 다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녀석이 가장 중요한 단원이고요. 한 개로 별이 한 개로 부족해요. 통계 모르셔도 돼요. 다시 나오고 일단 쉬워요. 쉽고 또 고등학교 이제 수학하에서 또 다시 나와요. 통계니까 수학하는 경우의 수구나. 그러니까 다시 안 나오는 애도 또 많아요. 다시 안 나오거나 쉬운데 다시 안 나오고 그리고 그 선택 과목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는데 그것마저도 얘를 몰라도 새롭게 배워서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얘는 좀 약간 살짝 허리띠 풀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양도 적어요, 심지어. 그래서 원의 난이도의 한 3분의 1 정도니까 굉장히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고 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생각해서. 기말고사는 우리 저기 고등학교 대신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거의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근처 고등학교를 갈 거라면. 근데 시험이라는 게 기분 그래도 잘 봐야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를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이야 원. 쌤도 지금 고2, 고3, 고1 형 누나들한테 원을 계속 다시 정리를 해줘요. 나올 때. 자, 대표과 봐보자. 대표. 우리 회사의 대표. 자, 대표란 여러 개들의 값들 중에서 가장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그런 값들을 대표값이라고 하죠. 그 대표값은 내가 여러 개를 정할 수가 있어. 우리 유형수사가 도서 평균 내보죠. 평균 할 때 어떻게 내? 다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누잖아. 그 평균을 대표값으로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쫙 나열했을 때 그냥 가운데 있는 놈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가운데 있는 놈을 그 대표값 걔를 중앙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여러 번 나오는 값 최빈값 얘를 대표값으로 갖는 경우가 있겠다. 평균을 대표값으로 갖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 봤을 때 내신 시험 점수 낼 때 이런 대표값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갖는 경우,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갖는 경우, 이것도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예시가 다 생각은 안 나고, 그러니까 저런 것도 대표값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도 봐볼게요. 자 여기 뭐 중앙값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 3, 5 내가 이렇게 크기수는 나열했어. 개수가 홀수개죠. 자, 집중력이 답해지 마죠. 그다음에 1, 2, 3, 4 이렇게 개수가 3개일 때가 있고 4개일 때가 있어. 3개일 때는 가운데 그냥 3이 중앙값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짝수일 때는 가운데 있는 그 두 녀석을 평균을 내시는 거야. 평균이 2.5죠. 그래서 2.5가 중앙값이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다. 최빈값은 가장 개수가 많은 거예요. 되게 어렵지가 않고요. 여기 그 핵심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실기평가 점수를 이렇게 나열을 한 거네, 얘들아.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라. 그래서 크기가 제 멋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크기 순으로 나열을 다시 해볼게. 여기 나열이 되어 있으니 그냥 저걸 쓸게요. 얘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면 이렇게 되죠. 18, 28, 28 이렇게. 자, 일단 평균을 마지막에 해볼게요.
자, 28 몇 번? 2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한 번씩이죠. 그래서 최빈값이 가장 많이 나온 값이 28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수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짝수개죠. 그래서 짝수개를 나누기 위한 그 네 번째랑 다섯 번째 평균 내시면 돼요. 나누기 2를 해서 그 녀석이랑 그 녀석 다음. 그다음에 얘네 두 개가 72죠. 그래서 36이 되는 거예요. 중앙값은 얼마다? 36이다. 이제 평균을 내볼까요? 개수가 8개인데 8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다 더한 게 평균이 되겠다. 자, 우리 더하기 열심히 해볼까? 46, 74, 106, 146, 186, 191, 240, 29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24, 여기 145 이렇게 나오죠. 4분의 145. 일단 36.25.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거 했던 거 기억나? 이 나뭇잎 그림인가? 줄과 잎으로.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자리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 숫자는 실제로 5, 7, 13, 15, 15, 18 자,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좀 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20, 21, 24, 36 이렇게. 오랜만에 줄기와 잎 그림 볼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이 여기 봐 223이래. 개수가 홀수개인지 짝수개인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아이고, 작게 넣으면 되겠다. 이게 단점이에요. 까먹어. 자, 개수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짝수개죠. 그러면 네 번째랑 다섯 번째 거 평균 낸 게 몇이래? 223이래. 자, 이거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223인 거니까 이거 둘이 더한 건 223이 두 개 있는 거죠.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요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2가 부족하네? 그러면 여기서 2를 223에다가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2가 더 많으니까 얘는 2가 더 부족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둘이 더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221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평균과 최밀값이 같을 때 별량 구하기. 자, 여러분 별량이 무슨 말이었더라? 별량. 별량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의 값을 얘기해. 내 수학 점수가 70점, 영어 점수가 80점이야. 그럼 별량이 70, 80인 거야. 뭐 이렇게 알람이 오지? 자, 이게 문제 조건이 뭐였죠? 평균과 최빈값이 같대요. 자, 지금 x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7이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죠. 8, 9, 5가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7이 최빈값으로 확정이죠. 그죠? 7이 최빈값인데 얘가 평균이랑 똑같대. 미안합니다. 뭐 때문에 알람이 제일 좋은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평균이라는 게 뭐니? 이거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잖아. 근데 평균을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0점이랑 70점이랑 80점 요거 평균 내면 몇이니? 얘들아? 평균 80인 거 보이시나요? 나누면? 그거 이렇게 볼 수 있거든? 80 같아 보이니까 80에서 10 부족한 거, 80에서 10 넘는 거, 이거 편차라고 부르잖아. 더해서 0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균이 7인 걸 알고 있으니까 위에다 다 7을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대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더한 다음에 나누기 몇 한 게 7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 자, 여기서 플러스 1만큼 크죠? 얘는 모르고요. 자, 얘는 2만큼 크죠? 자, 얘는 2만큼 작죠? 얘는 깨져서 없어지네. 자, 그럼 여기 x 밑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 현빈아. 이게 평균과 차이라고 해서 편차라고 하는 건데, 자, 평균이 80일 때 편차끼리 합은 항상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평균에 대한 편차가 합이. 여기 플러스 1이 남았어. 그럼 x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더하면 이게 6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삼포도 표준 편차 이 뒤에 거 가볼게요. 힘드시죠? 요거 세 문제만 풀면 우리 끝나요. 한 5분만 버티시면 쉬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자, 그 다음 단원 삼포도와 표준 편차. 여기는 삼포도가 산에서 나오는 그 포도가 아니에요. 난 그 중학교 때 진짜 그거라고 약간 그건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 삼포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흩어진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도표를 이야기합니다. 표준 편차. 그러니까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균을 냈더니 평균이 이런 값이 나왔어요. 근데 그 평균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봤어. 자, 얘들아 조금만 2분만 집중해 줘. 2분만. 자, 싹 다 80점 맞아도 평균이 80이죠. 전부 다 80점이야.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도 평균이 80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10점 맞았는데 나머지들이 다 100점 맞았어. 그래서 80점이야. 이런 식으로 한두 명이 캐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평균이 그마다 사연이 다르다는 거야.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삼포도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다 같이 80점일 때는 삼포도가 적은 거야. 평균에서 흩어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처럼 100점 맞는 몇 명인 애들이 캐리를 해서 평균 80이 되는 케이스는 삼포도가 큰 게 되는 거죠. 그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돼. 그래서 앞에 나왔던 편차라는 개념이 이렇게 쓰이는데 평균에서 떨어진 그 양을 편차라고 해요. 편차의 총합이 항상 0이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 자, 시험을 봤는데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한 명이 70, 한 명이 80, 한 명이 90 이렇게 점수를 맞았어. 그럼 아까 이거의 평균은 뭐라고 했었냐면 80점이라고 했었죠. 자, 평균은 80점이야. 그래서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건데 여기서 70에서 80을 빼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균을 기점으로 해서 이 녀석을 평가하는 거야. 10점이 부족하네 이렇게 말이죠. 얘는 똑같네. 10점이 남는 걸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균의 기준으로. 그랬을 때 얘네들을 각 편차라고 하고 편차를 다 더하면은 항상 0이 나온다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에요. 그래서 편차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분산에 대한 얘기는 좀 있다고 하고, 일단 여기까지 좀 연습을 해볼게요. 자, 편차를 이용한 별량 구하기. 자, 평균이 75점이래요. 자, 평균이 75점인데, 자, 평균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1점 부족, 74점이란 뜻이야. 자, 그 다음에 평균에서 3점이 남는데요. 78점이란 뜻이야. 2점 부족하대요. 72점이란 뜻이야. 5점 남는데요. 70점이란 뜻이야. 자, 근데 편차는 무슨 성격이 있다? 다 더하면 항상 값이 0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더하면 1이죠. 1이랑 얘랑 더하면 이렇게 다 지워지죠? 여기 플러스 5죠? 얘가 강제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5점이 부족하니까 7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자,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단어인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분산하고 표준 편차.
분산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분산 대다 할 때 그 분산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퍼져 있는 정도인데 여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거든? 편차를 제곱한 거의 평균. 아니 헷갈리게 왜 편차를 제곱합니까?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제곱이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은 잘 봐봐.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평균이 4야. 아니, 평균이 2야. 그래서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요. 그냥 편차를 제곱하지 않고 더하면 항상 0으로 고정이야. 그치? 근데 제곱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양수로 강제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떨어져 있는 그 양을 다 카운트를 하는 게 가능해. 편차를 그냥 더하면 항상 0이 돼 버려서 내가 퍼져 있는 정도를 싹 다 평균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편차를 제곱하면은 강제로 플러스가 돼 버리죠. 제곱이라는 걸 특성상 강제로 플러스가 돼 버리죠. 그래서 그 퍼져 있는 양을 내가 조사하기가 좋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또 다른 예시. 이제 60점 맞은 친구, 70점, 80점, 90점 맞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평균 내니까 여기 75점이 평균이에요. 한차를 재보니까 마이너스 15점, 마이너스 5점, 플러스 5점, 플러스 10점 이런 상태예요. 평균에 다 싹 다 75점에 위아더 월드 75점이 되어야만 그 분산도 0이고 저희 표준 편차도 0이고 그냥 퍼져 있는 게 없는 산포도가 없는 거거든요. 평균이 75일 때 한 명도 빠짐없이 75점이어야 예쁘게 잘 모였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현실은 시궁창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의 퍼져 있는 양의 총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다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곱해서. 그 다음에 그걸 평균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산이 크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시험이 뿔뿔뿔뿔 흐트러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평균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비교적 평균 가까이 점수 애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나온 것인지 두 개가 비교가 가능하다고. 얘는 분산값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편차가 다들 클 거 아니야? 편차의 절대값이. 그래서 분산이 크게 나오게 되고요. 얘는 분산이 작게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편차가 작잖아. 편차를 제곱해서 작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서 작잖아요. 그래서 그 별량값이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애들이 분산이 작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 분산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뭐냐면요. 분산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제곱을 해서 숫자들을 뒷다 크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루트 씌운 거예요. 분산을 루트 씌운 거. 야, 너무 컸으니까 좀 진정해 하고 루트 씌운 거예요. 자, 그래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 가볼게요. 자, 그래서 분산은 평균의 저거다. 자, 3번 봐보시면 자, 분산이 오래요. 분산이 뭐라고요? 편차를 제곱해서 그거를 평균 낸 거예요. 그러니까 5개니까 5로 나눈 거죠, 여기서는. 자, 평균이 9고 분산이 오래요. 자, 요거 해볼게. x제곱, y제곱 구하세요. 자, 평균이 9니까 지금 우리 편차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 x, y 두 개니까 좀 힘들겠다, 그지? 자, 7 더하기 x 더하기 9 더하기 y 더하기 11 이렇게 하면 몇이 나오죠? x 더하기 y가 27 개수가 몇 개예요? 도수가 5개죠. 자, 평균을 냈는데 이게 9다. 그러면은 얘가 얼마다? 45다라는 식 하나가 나오죠. 얘를 기억이라고 해볼게. 그래서 분산을 구해주시면 분산은 뭐였냐면은 자, 일단 편차를 구해야 돼. 편차. 여기 아래에다 써볼까? 뭔데 이렇게 잠깐만. 네, 미안합니다. 자, 평균이 9죠. 그러면은 저희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평균에서 별량을 빼는 게 아니라 얘 플러스 2가 나와야 되잖아. 2가 나오려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여기 0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 이해 되셨나요? y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9 자 이걸 정리해주면 x 더하기 y는 8이 나오게 돼요. 18 자, 이게 기억이었고 그 다음엔 저기 편차를 제곱한 거 자, x 마이너스 9의 제곱 y 마이너스 9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해서 8 그거를 몇으로 나눠? 5개로 나눈 것이 5 그러니까 분산이 좀 복잡하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분산 자 그럼 요게 마이너스 3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와 버렸죠? 분산이 5가 x 마이너스 9 y 마이너스 9 해주고 4 4 나누기 5를 한 게 5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25죠. 자, 분산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 17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이제 답이 나오시는 거야. 답이. 예. 그래서 연립하기 좀 좋으라고 일부러 이런 걸 줬나 보네. 자, 얘를 전개를 하시면 2차식이 전개죠. 마이너스 18 x 더하기 y 그 다음에 자, 요게 81, 81 두 개니까 162 그게 17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내가 얘 알아요. 얘 알고 싶어요. 이런 상태죠. 자,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지금 더한 게 몇이야? 18이죠. 자, 요거 18이에요. 162가 그 계산해야겠다. 숫자가 더럽네.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다가 빼서 써볼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 18의 제곱. 자, 이거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분배 법칙 활용하는 거 보여줄게. 자, 얘는 9 곱하기 9 곱하기 2죠? 81 곱하기 4거든? 이렇게. 얘는 81 곱하기 2거든요. 81로 묶어주면은 81이 마이너스 4개, 81이 2개니까 마이너스 2개의 81이죠? 이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2개의 81. 분배 법칙. 더하기 17. 그럼 이게 162니까 17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좀 복잡했는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40분이네. 이 세 개만 얼른 하고 해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하는 거가 마지막 태스크인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평균 75점이고 표준 편차가 9점이래요. 자, 그래서 내가 이 표준 편차의 크기를 보고서 평균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거 이거를 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르다. 고른지 아니면은 고르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자, 표현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나오고 분산을 루트 씌우면 저게 나오는 거예요. 분산은 표현 편차가 더 큰 A반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더 우수하다. 우수성의 여부는 평균을 재시면 되는 거야. 우리 반 평균이 90이고 쟤네 평균이 70이면 우리가 우수한 거죠. B가 우수한 거다. 오케이, 맞아요. A반의 성적이 더 고르다란 말 나왔죠. 편차가 작아야지 고른 거예요. 그래서 편차가 크니까 고르지 않은 거예요. A반이 고르지 않다라고 해야 되죠. B반의 성적이 A반의 성적보다 평균에 가까이에 보인다. 같은 말로 무슨 뜻? 고르다라는 의미예요. 고르다. B반이 더 편차가 작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니은 리을이 되시는 거야. 자, 두 문제만 하면은 됐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정리해 줄 테니까 들어보시죠. 자,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자, 수학 성적이 표준 편차를 구하자. 자, 표준 편차 구하는 거 해볼게. 지금 한 반의 그 데이터를 남학생하고 여학생으로 이렇게 찢어놨어요. 성적이 평균, 전체의 수학 성적을 나타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점수를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반 평균이 지금 딱 진짜 우리 반, 나 포함해서 8명이죠? 평균이 70점이야. 자, 그래서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반의 점수 총점은 몇 점이에요? 다 더하면은? 네, 그쵸. 560점이죠. 왜냐면 8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균이 70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다 70, 70, 70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점수의 총 합에다가 인원수를 나눈 게 평균이었잖아. 그러면 내가 양변에다가 8을 곱하면 평균에다가 명수를 곱하면 전체 총합 점수가 되는 거예요. 준영이가 잘 맞춰줬고, 그 다음 이벤트 때 감안할게요. 자, 그래서 남학생의 총점이 85 곱하기 8이어서 8, 5, 40에다가 64, 680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자, 이거 더하는 것도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85 곱하기 12 하실 때 10 더하기 2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분배 법칙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850에다가 여기 170 더하는 게 조금 더 쉽죠. 900, 1020 이렇게. 자, 여학생의 총점이 1020점이래요. 그럼 우리 반의 총점이 몇이죠? 1800점이 우리 반의 총점이죠. 이렇게. 우리 반이 전체 몇 명이죠? 20명이죠. 그래서 우리 반의 평균은 여기 90점이 될 수가 있나? 올라갈 수가 있어. 1700점이죠. 야. 평균이 이렇게 더하면은 서로 얘네 사이에서 생기지 절대로 이런 기적은 안 생겨요. 그 데이터의 오류도 짚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평균이 90점이고 이렇게 평균이 60점이야. 그럼 60점 우리 전체 평균 되면 60하고 90 사이에서 생겨요. 반드시. 그래서 요거는 85점. 사실 이거는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평균이 똑같으면은 85 곱하기 8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쌤 되게 바보 같은 계산을 한 건데 전체 평균 85 나오는 이유. 자, 85 곱하기 8, 85 곱하기 12죠. 그거를 20으로 나누는 거잖아. 근데 이거 85 공통인수잖아. 85 곱하기 20으로 합칠 수 있잖아. 20 약분돼서, 이러면 또 헷갈리지? 85 곱하기 20에 20이어서, 얘는 평균이 똑같으면은, 평균이 달랐으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안 봐도 85예요. 자, 이게 평균이에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산을 알아야 되죠?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야 되니까. 어. 자, 그러면 우리 분산이 헷갈렸으니까 분산 다시 한번 봐볼게요. 분산은요, 자, 명수로 나눠서 구한 거예요, 뭐를? 편차의 제곱을요. 선생님, 여기서 편차를 모르겠는데요? 자, 분산이 주어져 있잖아. 자, 이 남학생의 경우를 봐볼게. 분산이 6이래요. 남학생 몇 명이야? 8명이죠. 8 곱하기 6을 하면 남학생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48이 남학생들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한 값이 나온다고요. 아까 이거 비슷한 거 했었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학생의 분산을 알고 있어. 그럼 여학생의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한 건 몇이니? 자, 계산해 볼게요. 분산이 11이 나오기 위해서 여학생 12로 나눴어. 여학생의 편차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편차를 제곱해서 이렇게 132가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 문제는요, 사실 평균을 똑같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산이라는 게 평균이 85일 때 분산이라 만약에 다르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80점이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여기서의 분산은 85에서 떨어진 편차의 제곱이 합이고 여기선 80에서 떨어진 편차의 합이라서 전체 평균이 85가 나오는데 80에서 계산한 편차의 제곱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평균을 똑같이 줄 수 있는 설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 더하시면은 180이라는 편차의 제곱의 합이 총합이 나오게 되죠. 그걸 20명으로 나누면은 분산은 9가 나오고요. 루트 9니까 3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더 해볼게요. 아래 확인 5번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A그룹은 4명이고요.
6명은, B그룹은 이제 6명인데, 내가 말한 것처럼 평균이 똑같은 설정을 줄 수밖에 없다고요. 평균이 달라지면 그 편차의 제곱의 합을 못 써서. 표준 편차가 2하고 A래요. 이렇게. 약간 분산은 몇일까? 자, 사랑아 분산 몇일까, 얘? A 분산 몇이에요? 현민아, 현민아, 분산 몇이야? 분산하고 표준 편차 관계가 뭐랬어요? 다들 집중 안 하고 있죠? 우서가? 얘 분산 몇이니? 집중 한 명도 안 했네? 동은아? 분산 몇이니, 이거? 서원아, 분산 몇이니? 알아야 분산 몇이니? 아, 다들 집중 안 하고 계셨구나. 자, 분산, 분산하고 표준 편차의 관계는 얘에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온다고. 표준 편차. 아, 이거 두 문제 하면은 바로 끝나서 여러분들 일찍 끝내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체거든요. 아, 얘를 제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 분산 몇이니? 동은아. 네? 저기. 여러분들 많이 더워요? 분산 몇이니 알아요? 이거의 분산? 분산 몇이야, 영아? 제곱하는 거라고, 이렇게. 아, 두 문제만 집중해주세요. 두 문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의 분산이, 그러니까 루트 7이 표현 편차니까 7이래요. 자, 그럼 봐볼게. 분산이 4라는 거는 4명인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그 평균이 분산이었단 말이야. 여기 명수. 그러니까 명수에다가 분산을 곱하면요. 편차의 제곱이 나오게 돼요. 제곱의 합이. 그래서 4에다가 명수인 저 4를 곱하면 편차의 제곱의 합인 16이 나오고요. A 제곱에다가 6을 곱하면 편차의 제곱인 6A 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전체가 10명이니까 그 얘에다가 얘를 곱하면 이 70이 나온다고요. 얘네들이 뭐야? 여기서는 요게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이렇게.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게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요거 54 9니까 A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표준 편차는 양수밖에 될 수가 없어서. 물 있나? 자, 그러면요. 아, 안 되겠네. 지금 여러분들 집중이 너무 떨어져서 그냥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세 개를 빨리 끝내고 네,